오늘 맨시티전은 손흥민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인 특별한 경기였습니다. 손흥민의 경기 감각과 한 발 빠른 움직임과 특별한 공간 창출을 여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경기는 한치도 눈을 뗄 수 없는 숨막히는 난타전이었습니다. 전반 6분 손흥민의 맨시티 킬러다운 활약에 환호를 하자마자 손흥민의 자책골이 터지는 충격적인 순간들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이후에도 맨시티는 두 차례나 골대를 때렸고 골대 바로 앞에서 하늘 위로 뻥 차버리는 상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특별한 것은 손흥민에게 1000분의 1초 더 빨리 볼 배급을 해야 한다는 포스텍 감독의 주문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브라이언 힐이나 쿨루셉스키 등 토트넘 동료들이 한 번의 터치를 더하는 바람에 손흥민의 득점 기회가 날아갔습니다. 그 순간마다 손흥민이 화를 내고 지적하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그동안 손흥민은 경기 중에 동료 선수에게 뭐라고 항의하는 모습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경기에서는 두 손을 내리고 조금 더 빨리 해야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에스턴 빌라전 이후 손흥민의 지적과 포스텍의 지지가 확인된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열린 맨시티전에서 손흥민은 놀라운 기록을 세워나갔습니다. 한 경기에서 한 골과 1도움의 1자책점을 기록하고 맨 오브 더 매치에 올랐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4개의 디펜딩 챔피언을 상대로 원정골을 넣은 선수가 되었습니다. 레스터시티, 첼시, 리버풀이 전년도 리그 우승을 차지했을 때 원정에서 골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리그 우승을 달성한 막강한 전력의 팀을 그 우승팀의 홈그라운드에서 골문을 강타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능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리그 우승팀에 전혀 위축되지 않고 더 강력한 파워를 화려하게 보여주었다는 기록입니다. 손흥민은 40.8%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고 후스코어드닷컴은 7.5점, 소파스코어는 팀 내에서 가장 높은 8점을 매겼습니다. 선제골로 리그 9호 골을 달성하면서 프리미어리그 112골을 기록했습니다. 111골에 사디오 마네를 제치고 리그 통산 득점 24위에 올라섰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전까지 맨시티를 상대로 만난 17경기에서 7골 3도움을 기록했는데 이제 8골 4도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경기 시작 10분 만에 골과 자책골을 기록한 두 번째 선수가 되면서 또 다른 역사를 썼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1999년 5월 찰튼을 상대로 같은 기록을 세운 에스턴 빌라 선수 가레스 베리입니다. 그동안 리그에서 90분 동안 한 골과 1도움, 1자책점을 기록한 선수는 5명이었는데 손흥민이 6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국 현지 매체들은 앞다투어 손흥민의 활약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풋볼 런던은 손흥민은 에티하드에서의 골을 사랑한다. 에데르송 밑으로 슈팅을 꽂아넣기 전에 쿨루셉스키의 패스를 머리에 맞추며 자기 앞으로 떨궈 놨다. 그는 전반에만 몇 차례 아름다운 패스를 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이어 맨시티의 프리킥이 그의 허벅지에 맞고 굴절되며 자책골로 연결된 건 불행한 일이었다. 그리고 나서 손흥민은 후반에 로셀소에게 패스하며 도움을 추가했다. 평점 9점을 받아 마땅한 활약이었지만 불운한 자책골 때문에 8점을 주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도 손흥민은 선제골 장면에서 눈부신 열망과 기술을 보여줬다. 또한 맨시티 상대 좋은 기록을 이어갔다. 후반에도 로셀소의 동점골을 도왔다라며 평점 8점을 부여했습니다. 축구 통계의 매체 소파스코어도 손흥민은 90분 동안 한 골, 1도움, 1자책골, 슈팅 1회, 기회 창출 2회, 드리블 성공률 100%, 볼 경합 승률 100% 등을 기록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맨시티의 승점 3점을 1점으로 돌려버리고 4연패를 끄는 팀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분명 맨체스터 시티는 거대하고 거대한 팀이고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다. 우리는 90분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고 나는 팀이 매우 자랑스럽다. 그것이 우리가 축구를 사랑하는 이유다. 그게 내가 동료들에게 말한 것이다. 이번 시즌에 많은 것을 가져다 줄 것 같다. 팀과 선수들의 자신감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막판 동점골을 넣은 쿨루셉스키와 브레넌 존슨과 동료들을 칭찬했습니다. 손흥민은 선수들은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존슨의 눈부신 활약과 박스 안에서 믿을 수 없는 크로스를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쿨루셉스키는 보통 헤딩골을 넣지 않지만 나는 그가 매우 자랑스럽다. 그는 거대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자책골에 대해 그게 축구다. 가끔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나는 그저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순간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도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골을 넣은 것은 좋은 경험이라고 웃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종료 직전 혼란이 당한 파울을 어드밴티지를 주지 않았다고 맨시티 선수들이 사이먼 후퍼 주심에게 항의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특히 혼란은 주심이 의도적으로
토트넘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자마자 경기를 강제로 중단시켰다고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주심이 이미 손을 들었고 휘슬까지 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두 팀의 선수들이 이미 일시 멈춘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장면을 보면 맨시티의 1대1 상황을 주심이 갑자기 멈춘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휘슬을 불었고 많은 선수들이 멈춘 상황인데 맨시티가 그대로 끌고 들어가면서 엄청난 1대1 상황이 벌어진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결국 혼란이 머리를 풀어 제치고 온갖 욕설을 다 퍼부으면서 험한 인상을 쓰는 장면만 화제가 되었습니다. 경기는 골대를 맞힌 맨시티는 불운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닥치고 공격을 한 토트넘은 행운을 거머쥐었던 것입니다. 오늘 경기는 토트넘에게는 새로운 분위기를 가지고 올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수들이 모두 기뻐할 정도이고 이제 로메로가 돌아오는 다음 경기부터는 다시 새롭게 힘을 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고개를 숙인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브라이언 힐입니다. 브라이언 힐은 빠른 패스를 했다면 득점할 기회를 여러 번 놓쳤습니다. 공격 이후 수비 전환도 늦어서 맨시티에게 공간을 내주었고 결국 지친 모습으로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결국 전반 내내 이렇다 할 활약을 못한 힐은 전반 45분을 소화하고 벤치로 물러났습니다. 엔지 포스텍 감독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힐을 빼고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를 투입했습니다. 토트넘은 극적인 무승부로 분위기가 뜨겁지만 힐을 향한 평가는 좋지 않습니다. 풋볼 런던이 가장 낮은 5점을 부여할 정도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힐이 최저평점을 받았던 이유는 지난 에스턴 빌라전 이후 손흥민의 발언과 포스텍 감독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전 이후 손흥민의 오프사이드 해트트릭이 큰 화제가 되었는데 포스텍 감독은 손흥민의 타이밍은 완벽했다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1000분의 1초가 더 느리고 빨랐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손흥민은 차원이 다른 스트라이커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해리케인과의 전혀 다른 종류의 공격수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선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포스텍은 조금만 더 일찍 공을 공급할 수 있었다면 모두 득점이 될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그 모든 것이 1000분의 1초에 갈렸다. 손흥민의 타이밍은 그만큼 예리하고 완벽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케인과는 또 다른 차원의 스트라이커이다. 우리 선수들이 손흥민을 이해하고 호흡을 맞추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선수들은 상황마다 다른 초점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움직임을 단순하게 보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항상 새롭게 공을 공급하고 움직여 주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동료 선수들에게 한 박자 더 빠른 움직임과 볼 배급을 해야 하고 손흥민의 움직임에 대해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지난주 내내 이런 지적이 이어지면서 손흥민의 움직임에 더 빨리 반응하면서 1000분의 1초 더 빠르게 패스해야 한다고 강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브라이언 힐은 느린 패스로 많은 기회를 놓쳤고 1000분의 1초에 판단하고 달리는 손흥민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손흥민, 이제 달려가 봅시다. 득점왕 해봅시다. 파이팅입니다.